안녕하세요. 건강 읽어주는 유쌤입니다. 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이번에는 콜레스테롤 제대로 알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4년 동안 고등학교 교사로 활동을 하다가 현재는 건강 코칭사 자격증을 가지고 개인 건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스포츠 건강학과에 편입을 했고요. 3 학년으로 편입해서 지금은 2년 동안 공부를 잘 마쳐서 건강 코칭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딴 자격증들인데요. 네, 혹시 자격증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건강 읽어주는 유쌤이라고 하는 유튜브를 인제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인제 건강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내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또 내 주변의 가족의 그리고 또 내 친구의 그리고 내 지인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력 하나마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암의 스위치를 꺼라에서는요, 질병의 원인을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영양 결핍과 독소이고요. 또 이 책에서는 바로 질병명은 딱 한 가지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포 기능 장애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세포 기능 장애를 잘 그 원인을 발견을 해서 인제 해결을 해 주면 이제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는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조한경 박사님의 한자혁명에서도요. 바로 "모든 질환은 영양 결핍과 환경 독소에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생활 습관에서 오는 질병은 약이 아니라 생활 습관에서 왔기 때문에 "생활 습관으로 고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질환은 혈관으로 통하죠. 네, 맞습니다. 우리 혈관 속으로 이동하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 심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우리는 혈액이요, 하루에 소주잔 한 잔 정도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인은 한 5 리터 정도의 혈액을 가지고 있는데요. 매 1 분마다 심장에서 박출을 해서 손끝, 발끝까지 이렇게 내보내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런 혈액 속을 이동하는 것들이 물, 산소, 이산화탄소, 호르몬, 면역세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콜레스테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혈액 속을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때 혈액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심근경색이라든지 심장마비, 뇌졸중, 신부전, 고혈압, 저혈압 이제 이러한 질환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제 이걸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요. 이 관상동맥이라는 것은 바로 "왕관 모양의 동맥이다." 이렇게 해서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심장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관상동맥과 좌관상동맥이 있습니다. 자, 이 혈관은 관상동맥도 인제 혈관이잖아요. 아주 굉장히 큰 혈관인데 이 혈관을 보면은 이렇게 혈관에 가느다랗게 혈관 내피 세포들이 존재하고요. 그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이며 뭐 여러 가지들이 면역세포며 이제 산소며 이런 것들이 이동을 하게 되어 있죠. 네. 그리고 또 혈관은 3 종막으로 되어 있어요. 내막, 중막, 외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런 것들이 콜라겐이 사이사이에 꽉 잡아서 이제 이것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30대 후반부터 이제 콜라겐이 우리 몸속에서 점점 빠져나오게 되죠. 바로 혈관 노화가 되는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이 들수록 이렇게 '혈관이 인제 막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나이 들수록 관리하지 않으면 혈관은 자연적으로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요. 바로 한 가지는 콜라겐이 우리 몸속에서 빠져나가는 것하고요. 또 그 콜라겐을 제대로 흡수하려면 비타민 C가 있어야 되는데 비타민 C가 이제 뭐 스트레스며 아니면은 우리 인제 뭐 액상과당 먹고 설탕 먹고 뭐 밀가루 먹고 이러면은 많이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콜라겐 합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요. 또 하나는 혈관 내피에 이렇게 잠깐씩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산화질소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산화질소를 만드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상동맥 경화, 죽의 모양을 가진 동맥이 경화된 상황,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런 죽상동맥 경화 같은 질환이 오게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혈액은 물이고요. 그리고 또 이 지질 콜레스테롤은 바로 지방 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질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지방으로 된 물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지질의 종류는 중성지방, 인지질,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요. 모든 세포를 보호하는 세포막의 구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세포들이 있으면은 그 세포들을 보호하는 세포막이 있는데 그게 바로 콜레스테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지질이고요. 혈액은 물이기 때문에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콜레스테롤을 세포로 이동하기 위해서 그 이동 수단이 필요한데 그게 인제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제 지단백질인 바로 LDL과 HDL을 타고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콜레스테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이렇게 우리 세포들은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인제 겉에 세포막을 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인제 세포의 구성 성분이에요. 세포막은 모든 세포의 보호막이에요. 즉 문지기예요. 이 만약에 콜레스테롤이 세포의 막을 싸고 있지 않으면 정말 많은 독소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이 세포를 공격을 하겠죠. 그러니까 세포막은 모든 세포의 보호막이고 문지기인데 그것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바로 콜레스테롤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특히요. 신경세포 미엘린의 원료이고요. 뇌세포의 70%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니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이기도 해요. 특히 코티솔, 생존 호르몬이죠. 그리고 또 우리 성호르몬, 이런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이기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콜레스테롤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성호르몬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LDL이 낮으면 문제가 되는 것들이에요. LDL이 낮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LDL이 낮으면 문제되는 것들, 세포 재생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포막이 무너지면 세포가 굉장히 건강하지 않고 나중에는 죽게 되는 것이죠. 즉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다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생존 호르몬과 성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죠. LDL이 낮아지면요. 근데 우리가 스타틴 약은 바로 이 LDL의 수치를 낮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을 감안하고 드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막 고지혈인데 이 약을 드시지 마세요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세포에게는 약이 될 수 있지만 또 어떤 세포에게는 독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콜레스테롤은 혈관의 염증을 치료해 줘요. 그래서 우리가 염증이 있을 때 콜레스테롤이 이제 간에서 합성이 되어서 바로 염증 치료를 위해서 나서는 거죠. 자, 그다음에 담즙의 원료가 돼요. 그게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를 도와주죠. 또 중요한 거요. 자, 면역에는 비타민 D와 세로토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비타민 D와 세로토닌을 합성하는 것도 또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한번 좀 쉽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콜레스테롤은 이렇게 필요한 만큼 간과 각 세포에서 합성이 돼요. 그래서 하루에 800에서 1200 밀리그램씩 합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제 간과 이 세포에서 합성이 된 것이 인제 각 조직으로 가려면 혈액을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혈액은 물이기 때문에 LDL이라고 하는 저밀도, 고밀도면은 인제 안 되고요. 저밀도 LDL이라고 하는 저밀도의 단백질, 지단백에 실려서 이걸 유조선이라고 하죠. 이렇게 실려서 콜레스테롤을 각 세포에 인제 전달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제 각 세포들은 세포막을 형성해서 튼튼한 세포를 이룰 수 있는 거죠.
특히 뇌세포가 70%가 콜레스테롤이라고 그랬죠. 매우 뇌세포가 콜레스테롤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 남아 있으면은 안 되니까 바로 LDL이라고 하는 청소선이 바로 청소배죠. 그래서 LDL을 남은 LDL을 싣고 간으로 가서 콜레스테롤을 반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간은 그것을 받아서 담즙으로 변환시켜 놓고 있다가 다시 인제 또 여러 가지 작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LDL과 HDL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은 같은 콜레스테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LDL은요, 우리가 저밀도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VLDL 그리고 또 IDL, LDL 그리고 또 LPA 이렇게 좀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그런 저밀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저밀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LDL 정도가 돼야 인제 세포 속에 전달이 잘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현재 우리가 병원 검진 항목이에요. 총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바로 LDL-C 이런 것들이 바로 현재 병원 검진 항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LDL-C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LDL이라고 하는 배에 탄 콜레스테롤의 양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확인해야 될 항목은 그 양보다도 타입이라고 합니다. 저도 저탄고지를 좀 잘못해 가지고 LDL 수치가 한 140 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행히 기능의학 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제 LDL을 검사를 해 보시더니 높기는 하지만 이게 타입이 바로 A 타입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A 타입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거는 "A 타입은 크고 푹신푹신한 것이래요. 그래서 혈관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인제 여기 스몰 덴스 LDL 작은 분자들이죠. 얘네들은 인제 그 혈관 내피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그러한 범인이기 때문에 이 스몰 덴스 LDL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스몰 덴스 LDL, 네, 바로 P 타입 LDL, 요것을 조금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LDL이요. 세포 내피는 이렇게 사슬처럼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틈이 있어요. 혈관 그 내피에 그 틈새가 있는데 거기로 이제 쏙 들어가서 그 안에서 염증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분 너무 많거나 활성산소 너무 많으면 또 이게 산화가 잘 되어서 염증을 잘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을 보겠습니다. 네, 요게 인제 혈관 내피고요. 네, 요게 바로 인지질 배예요. 안에가 혈액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염증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몸은 119가 출동을 합니다. 걔가 누구냐면 단핵구입니다. 단핵구는요, 혈액 속에 막 돌아다니면서 그 염증 반응을 일으켰을 때 가서 해결해 주는 그런 면역 세포예요. 그래서 단핵구가 현장에 진입을 하게 되고 단핵구가 와서 바로 이 염증들을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먹어치우면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먹어치운 단핵구들, 즉 이거를 거품 세포라고 하는데요. 이 거품 세포들이 이 혈액 이 뭐야 근육을 누르고 또 근육이 무너지고 이러면서 거기가 인제 혈전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혈전은 이런 과정으로 인해서 인제 혈전이 생기는데 이 굉장히 중요하죠. 발생한 혈전이 혈액을 타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혈관 내벽에 문제가 있는 그러한 곳을 막아 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아주 막혀서 또 혈관을 터지게 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무섭죠. 네. 자, 그래서 혈관 문제 유발은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바로 혈관 내의 다른 요소들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염증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염증, 활성산소, 고혈당, 고인슐린, 요산 이런 것도 해당이 돼요. 그리고 또 뭐 설탕, 과당, 술 모두 해당이 됩니다. 호모시스테인, 고혈압, 흡연,
작은 LDL 분자가 너무 많아지는 것. 이런 상황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실험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많은 똑같은 수치가 높은 그 두 사람이 있을 때 A라는 사람은 바로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에 걸려 있고 B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해 보니까 바로 활성산소 때문이더라. 네. 바로 이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에 걸려 있는 사람은 몸에 활성산소가 많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인제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의 눈치를 보고 있다가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기회는 이때야.' 하고 함께 뭉쳐져서 이게 혈전으로 되어 버리는 거죠. 네,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자, 인제 이석 박사님이신데요. 이 박사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몸에 혈관병을 일으키고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LDL이 아니라 바로 CRP 염증 수치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몰 댄스 LDL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스몰 댄스 LDL 줄이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네. 작고 날카로운 B 타입, 얘네들이 세포 내피 속의 틈새로 들어가서 염증을 유발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B 타입을 없애는 게 관건인 거죠. 그런데 이 얘네를 없애려면 오메가3, 코엔자임 Q10, 글루타치온, 나이아신, 엽산, 비타민 C 뭐 이런 영양소들이 필요한 거예요. 또 혈당 관리하려고 해도요. 뭐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셀레늄 뭐 여러 가지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바로 아연도 필요하고, 네, 맞아요. 크롬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메가3는 왜 스몰 댄스 LDL을 줄이는 데 1등 공신이냐면 바로 중성 지방의 생성을 억제해 줘요. 자, 물론 중성지방도 우리 몸에 어느 정도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하지만 너무 많으면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오메가 3, 6, 9 이런 적절한 비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생들깨와 대마 종자유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들깨와, 그리고 뭐 이렇게 우리 요즘에 이제 두유 만드는 기계 있잖아요. 그래서 두유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바나나나 뭐 인제 이런 과일을 넣고 갈아 드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 "생들깨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 솔루션은 코큐텐이에요. 항산화 영양소죠. 이 코큐텐은 우리가 에너지를 발산할 때 마지막으로 정말 꼭 필요한 그러한 영양소이기도 하고, 우리 심장을 뛰게 하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영양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인제 이 이석 박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스타틴 약 굉장히 좋은 약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혈당 그러니까 고지혈, 말하자면 LDL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이죠. 근데 이거는 직접 낮추는 약이기 때문에 리덕타제라고 하는 효소가 억제되면서 코큐텐이 억제된대요. 그래서 인제 미국에서는 우리 LDL을 처방을 하려면 반드시 코큐텐을 같이 복용할 수 있도록 처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타틴 약을 드실 때에는 코큐텐을 함께 처방을 받으시는 게 좋겠다. 아니면 코큐텐이라고 하는 영양소를 함께 먹어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약의 장기 복용으로 인해서 인한 그런 부작용을 보면은 이렇게 세포막을 이게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콜레스테롤 자체를 억제하면 당연히 세포막은 건강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간에서 또 이 콜레스테롤을 만드는데 그걸 억제하니까 간이 일을 안 하고 간 기능이 저하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낼 때 코엔자임 Q10을 같이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심장 질환에 굉장히 중요한 코엔자임 Q10이 저하됨으로써 심장 질환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근육세포나 뇌세포 이 원재료예요, 콜레스테롤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근육통이나 인제 뇌기능 저하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다. 담즙 성호르몬의 원료죠. 그래서 이게 부족해지면은 바로 인제 지용성 영양소 흡수가 저하되고 발기부전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솔루션은 글루타치온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글루타치온은 세포 손상을 완화하고 염증을 없애주고 또 해독 작용을 하고 중금속을 없애주고 뭐 여러 가지 작용을 하죠. 그리고 또 특히 활성산소를 없애주기 때문에 스몰 댄스 콜레스테롤을 다운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솔루션은 나이아신과 엽산입니다. 사실 비타민 B 복합체라고 하는 것은 1부터 12까지 함께 있어야, 군대처럼 함께 있어야 작용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비타민 B 복합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예요?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특히 스몰 덴스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그러한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비타민 C예요. 정말 비타민 C는 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 몸속에서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기 때문에 독성 없는 항암 치료다. 이 비타민 C가 그렇게 이해하게 하고 비타민 C 요법을 많이 활용을 하죠. 자, 백혈구가 또 이 바이러스와 싸울 때 60배가 필요한 게 비타민 C라고 합니다. 자, LDL 줄이기 일곱 번째 솔루션 혈당 관리.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은 이렇게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호르몬과 효소로 인제 움직이고 있다. 근데 호르몬과 효소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없으면 꼼짝도 하지 않는다. 사실 제가 오늘도 그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뭐 연예인이나 아니면 가수나 이런 것에 이렇게 몰입해서 누굴 좋아하고 이런 걸 잘 못해요. 종교도 잘 몰입이 안 되는 사람인데 제가 인제 이 비타민 미네랄에 요즘에 굉장히 몰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아프시고 고통받는 걸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또 비타민 미네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 거죠. 자, 미네랄 내 몸을 살린다 해서도 바로 우리가 호르몬과 정상적인 효소 활동, 두뇌 활동을 하려면 비타민 미네랄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도 비타민 미네랄을 촉진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촉진제가 없으면 효소가 작용하지 못해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다. 이때 발생하는 게 대사증후군이다. 고지혈, 당뇨, 고혈압 모두 이런 생활 습관변인데 이게 모두 무엇의 부족이다? 비타민과 미네랄의 부족이다라고 아주 강력히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인제 우리 현대인들이 자꾸 이렇게 질병에 노출되는 이유가 바로 이 도표 하나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900 년도에는 우리 땅속에 비타민 미네랄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래서 사과 하나만 먹어도 거기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비타민을 섭취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땅속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이 없어요. 농약 성분이라든지 뭐 촉진 재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질병이 늘어났다. 왜냐하면 사포로밖에 필요하지 않은 이 미네랄은 정말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이죠. 게다가요, 우리가 SOD라고 하는 항산화 효소가 있는데요. 이게 인제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데 얘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활성산소를 막고 배출해 주는 영양소, 즉 항산화 효소, 항산화 영양소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먹어 줘야 된다라고 노화의 종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현대인의 문제점이죠. 현대인이 영양 결핍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지속적 스트레스예요. 자, 스트레스가 왔다가 해결이 되면 좀 릴렉스해지면서 우리 몸이 이렇게 쉬고 그러면서 인제 면역 기능이 이렇게 높아지고 이런 어떤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스트레스가 줄어들만 하면 또 지속적으로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그래서 정말 비타민 C, 비타민 B군, 마그네슘을 많이 이렇게 빼앗아 간다는 거죠. 사실 스트레스가 인제 우리 몸에 오면 코르티솔을 방출을 합니다, 부신해서. 근데 이때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혈압과 혈당과 인슐린이 급상승해요. 그리고 또 얘는 제1 생존의 1 호르몬이기 때문에 세로토닌, 멜라토닌과 같은 어떤 면역과 그리고 또 어떤 다른 그 일을 하는 그러한 세포 호르몬들이 지금 다운되고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면과 비만을 부르게 되고 이렇게 비타민과 미네랄을 많이 빼앗아 간다. 그런 얘기고요. 너무 맛있죠, 도너츠. 그런데 이 설탕 그리고 또 액상과당은 바로 얘를 대사하는데 비타민 미네랄을 이렇게 끌어다 써요. 우리 비타민 B는요. 1부터 12 까지 보면 정말 너무 중요해요.
탄단지를 대사시켜서 에너지로 만들죠. 또 비타민 B 6, 9, 12는 혈관에 호모시스테인을 없애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아무튼 비타민 B는 몇 번을 강조해도 중요하죠. 나이아신 같은 경우는, 네, 나이아신이나 비타민 B12 같은 경우는 바로 우리가 뇌 건강과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한, 신경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래서 설탕과 액상 가당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 몸에서 소중한 비타민 미네랄이 마구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에서는 현대인은 음식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하게 섭취할 수 없다. 따라서 현대인은 반드시 비타민과 미네랄을 별도로 섭취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암의 스위치를 꺼라에서도요. 현대인은 음식에서 필수 영양소들을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복용하는 영양제가 필요한데 그게 체내에서 생물학적 작용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 바로 그게 인제 그 암의 스위치를 꺼라에서 말한 그 어 이제 그 말하자면 생물학적 작용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형태. 요게 인제 바로 어 알약보다는 액상으로 된 것이 흡수율이 더 좋고 더 좋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흡수를 좋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제 그 기술들이에요. 미셀레이션, 나노 기술, CD 콤플렉스, 마이크로 솔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지용성을 수용한 거죠. 그리고 최적의 pH 농도도 맞춰 주고 NGP는 영양소의 그룹화예요. 칼마디가 2대 1대 1 이어야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된다는 거죠. 즉 칼슘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칼슘을 너무 많이 드셨는데 마그네슘이 없으면 우리 그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인제 석회화가 일어나고 골다공증이 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전성 이것도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뭐 튜브라든지 아니면 큘렌리스트. 네, 요즘에 인제 큘렌리스트는 굉장히 많이들 알고 계세요. 도핑 프리죠. 그래서 호르몬 전고체, 스테로이드, 각성제 이런 것들이 함유되지 않는 미함유된 그런 큘렌리스트에 통과된 제품인지 잘 보셔야 하고요. GMP, 할랄, 코셔. 코셔 같은 경우는 유대교의 율법에 따른 그러한 인증인데요. 굉장히 까다롭대요. 그래서 요 인증은 정말 원재료부터 유통 과정까지 랜덤으로 이렇게 검증을 한다고 합니다. 자, 건강 뉴스엠의 혈액 체크입니다. 네. 저 관리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의학 하시는 의사 선생님과 같이 계속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LDL과 HDL이 아주 정말 똑같죠. 비슷하죠. 네. 당화혈색소도 5.3 인데 어떤 의사 선생님은 5.2 이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호모시스테인 수치는요. 제가 이렇게 비타민 미네랄의 생체 이용률이 좋은 그런 비타민 미네랄의 건기식을 한 2년 동안 먹고 나서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9.3 에서 8.4로 줄었어요. 네.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수치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혈관은 매우 좋음이고요. 저는 또 활성산소 대사력 이것이 바로 100% 입니다. 네. 활성산소를 인제 없앨 수 있는 그런 능력이 100% 다. 만점이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건강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NK 활성도 이게 인제 NK 활성도가 뭐냐면요. 음 암세포를 잡아먹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근데 500 이상이면 정상인데 제가 3,560이 나와서 매우 면역 기능이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엊그제 인제 유방암에 노출되신 분을 만났는데 제가 실례지만 "NK 활성도가 얼마나 되세요?" 그랬더니 40 이라고 하셔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여기에 인제 나와 있지 않는데요. 500 이상이 정상이고 250 에서 500 사이가 관심 구간이에요. "면역 기능을 좀 더 높여야 돼." 이런 얘기고요. 100 에서 250은 경계 구간이라고 해서 무슨 다른 질환이 있는 것 같아. 병원에 가서 정기 검진해 봐." 이런 뜻이래요.
그리고 이상 구간은 100 미만인데요. 100 미만이 나오면은 이렇게 100 미만이면 암세포가 많이 이렇게 발현될 수 있어. "한번 병원에 꼭 가 봐."라고 하는 어떤 신호라고 합니다. 이제 이분은 사실 65세 정도 되는 남자분이신데요. 이제 제가 제 NK 활성도 이야기를 했더니 한번 나도 먹어 보긴 하는데 한번 내가 지금 현재 NK 활성도 수치를 검사해 볼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402가 나왔는데 1년 드시고 나서 821로 끌어올리셨어요. 이분 말씀이 이걸 자기는 임상 실험을 하기 위해서 사실 운동도 아주 비슷하게 했고 먹는 것도 달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자료를 주셔서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실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단 한 가지, 콜레스테롤, 네, 두렵죠. 콜레스테롤이 많이 올라가면 두렵지만 스몰 댄스 LDL, 바로 B 타입 스몰 댄스 LDL의 수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검사를 하셔서 스몰 댄스 LDL을 약으로 함께 하시는 것도 좋죠. 네, 맞습니다. 너무 높으시면 스타틴 계열의 약을 쓰셔야 되지만 이제 코큐텐이라든지 이런 거 영양소를 잘 챙겨 드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몰 댄스 LDL을 줄이기 위해서 솔루션, 네, 제가 말씀드렸죠. 각 아주 균형 잡힌 오메가 3,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인제 오늘 한번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스몰 댄스 LDL 잊지 마세요. 자,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사람을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주변에 건강을 잃고 정말 삶의 의욕을 잃는 잃어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데요. 우리 다 같이, 네, 내 몸 제대로 알고, 네, 우리 비타민 미네랄 정말 좋은 제품으로 잘 챙겨서 먹고 건강해집시다. 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